새벽 3시,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발가락이 제멋대로 오그라들고 종아리 근육이 쥐어짜듯 수축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오죠. 많은 분들이 이런 다리 경련을 단순한 피로나 수분 부족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기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 3초 만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응급 대처법부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방치하면 혈관과 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검증된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심한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약 30%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닌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계 이상의 전조 증상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밤마다 반복적으로 쥐가 나거나 한쪽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나나 섭취나 물 마시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잘못된 대처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새벽에 고통스럽게 깨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3초 응급 대처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무작정 다리를 주무르거나 두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발가락을 몸 쪽으로 강하게 당기는 것입니다. 마치 발등이 정강이에 닿을 것처럼 최대한 당겨주면 경직된 종아리 근육이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이완 효과가 나타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확실하게 당겨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3초에서 5초 안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즉각 대처법은 바로 체중을 실어 서는 것입니다. 쥐가 난 다리로 바닥을 딛고 천천히 일어서서 체중을 실어주면 중력의 힘으로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경련이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서기 힘들 수 있지만 침대 옆이나 벽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즉각적으로 개선시켜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된 후에는 부드러운 마사지와 함께 온찜질을 5분, 이어서 냉찜질을 3분 정도 번갈아 해주면 통증의 여운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알고 있어도 새벽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핵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다리 경련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전해질 불균형인데요. 특히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 이 네 가지 미네랄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이 희석되어 경련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천일염을 조금 넣은 물이나 바나나와 아몬드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인 400mg을 충족시키면 야간 다리 경련이 60% 이상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금치, 호박씨, 다크초콜릿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예방법은 바로 수면 자세와 환경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너무 무거운 이불이나 꽉 끼는 양말은 발목의 각도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종아리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특히 발끝이 아래로 향한 채로 오래 누워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고정되어 경련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잠들기 전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좌우 각각 30초씩 발목을 크게 돌리는 운동을 10회씩 반복해보세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이런 취침 전 스트레칭 루틴을 4주간 실천한 그룹에서 다리 경련 발생률이 무려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처럼 다리 경련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대처법도 이것을 무시하면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상황과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경련의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되는 경련, 한쪽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련, 경련과 함께 다리가 붓거나 변색되는 경우,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말초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죠. 미국 혈관뇌과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반복적인 다리 경련이 하지동맥 폐색증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련과 함께 발가락이 차갑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다리 경련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최고의 조합들도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는데 우유에 달걀을 넣어 만든 스크램블 에그나 치즈를 곁들인 시금치 샐러드가 좋은 예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와 칼륨이 많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능이 최적화되어 경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을 타서 마시면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밤새 편안한 수면을 도와준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커피나 알코올은 이뇨, 작용으로 전해질을 빠져나가게 만들어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저녁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직후에는 초콜릿 우유나 코코넛 워터를 마시면 손실된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 운동으로 인한 경련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다리 경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발목 펌프 운동을 20회씩 해보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종아리 근육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하루 종일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10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좌우 5회씩 반복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한쪽 발을 뒤로 쭉 뻗은 채로 앞으로 기대는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종아리가 충분히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이용해 발바닥을 5분간 굴려주면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근막이 이완되어 밤새 경련이 일어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특히 지금 당장 자가진단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한 달 동안 다리 경련이 5회 이상 발생했나요? 둘째,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하루 이상 남아있나요? 셋째, 경련과 함께 다리가 붓거나 피부색이 변하나요? 넷째, 양쪽 다리가 아닌 한쪽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하나요? 다섯째, 경련 후 걷기가 불편하거나 발가락 감각이 둔해지나요? 여섯째, 가족 중에 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환자가 있나요? 일곱째, 최근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나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뇨제나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경련일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체중을 실어 서는 3초 응급 대처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규칙적인 스트레칭, 적절한 수면 환경 관리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련,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증상, 붓기나 변색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과 칼륨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커피와 알코올은 저녁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작은 경련 하나가 더 큰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더 이상 새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초 대처법 꼭 기억하시고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